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 TV입니다. 미국 CPI 지수에 힘입어 나스닥은 반등을 했고 테슬라도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하지만 반대로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4분기 미국 판매량이 30%나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자, 12월 18일 목요일장 상승으로 마감한 미국 증시였습니다. 17일 수요일장에는 크게 하락을 보여주었죠. AI 기업인 오라클이 큰 말썽을 부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은 이러한 우려감이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 지수에 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가지수가 낮게 나오죠. 10년물 국채금리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스닥, 빅테크 위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상대적으로 다우지수가 강했는데 오늘은 나스닥이 훨씬 더 강했어요. 자, 일단 12월 18일 CPI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목요일장이 시작하기 전에 프리마켓 때 발표가 되었어요. 전에 방송에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9월 PCE 지수도 낮게 나온 만큼 11월 CPI 지수도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일단 셧다운이 있었던 10월 달은 CPI 지수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월 CPI 지수를 건너뛰고 11월 달 CPI 지수가 발표가 되었어요. 셧다운의 영향 때문인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예측치가 3.1%였는데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하는데 그쳤어요. 예측치보다도 훨씬 낮게 나왔고 이전 대비로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지수 역시 2.6% 상승하는데 그치면서 예측치였던 3%, 이전이었던 3%보다도 더 낮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물가가 안정화되어 있으면 당연히 미국 정부와 미 연준은 좀 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나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최근 트럼프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나온다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물가 상승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 트럼프 임기 동안 그렇게 물가가 크게 상승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CPI 지수가 이렇게 낮게 나오면서 최근 일주일 정도 힘을 못 썼던 빅테크 기업들의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주식과 오라클의 반등은 굉장히 반갑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테슬라 혼자만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반도체라든지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이 좀 발목을 거는 형국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같이 상승을 해주면 테슬라 역시 더욱더 잘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반등이라고 볼 순 없겠죠. 나스닥이 물론 오늘 1.38%나 오르면서 23,000선을 다시 넘어섰어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하락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슬로우 스토캐스틱이라든지 RSI라든지 이런 지수들을 보면 내년에 나스닥이 올해만큼은 상승할 것 같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저가 매수 찬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2,000선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고 천천히 느긋하게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는 시장 대비 우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3.45% 상승하면서 483.37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연말 산타랠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내년 초까지 500불 라인을 터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시장 대비 차별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텍사스 오스틴 지역부터 이 안전운전자가 제거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안전운전자가 제거가 된다라는 것은 비감독 FSD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확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나오면 즐기시면 된다라고 했죠. 자, 물론 우려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4분기 즉 10월 달부터 미국 내 EV 보조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4분기 인도량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재보다 현재 호재가 훨씬 더 주가에 반영이 잘 되면서 오라클이 이렇게 말썽을 피우고 있지만 최근 테슬라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1개월간 종목별 등락률을 보면 자, 오라클이 18%나 빠졌고요. AMD도 12%나 빠졌어요. 두 회사 모두 오픈 AI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회사들이죠. 엔비디아는 좀 더 고객층이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AMD나 오라클보다는 적게 빠졌습니다. 어쨌든 이런 굵직굵직한 빅테크들이 힘을 못 쓰는 가운데 테슬라는 무려 21%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차별적인 상승률이 나온 이유는 역시나 테슬라를 바라보는 기관들의 시각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쟁자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테슬라의 경쟁력을 더욱더 높이 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포드는 전기차 시장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결정을 했죠. 자사의 대표적인 전기차라고 볼 수 있는 F150 라이트닝을 더 이상 생산 판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무려 195억 불이나 손실 처리를 해버렸어요. 자,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제시라는 한 인플루언서 분께서 포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포드가 대표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바라보는 레거시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포드와 같은 레거시 기업들은 아직까지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만든 이유가 단순히 배출가스 감축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전기차로 바뀌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패러다임은 전기차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자율주행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기차 확산에 따른 배출가스 감축은요, 단순한 부가적인 효과에 불과해요. 가장 큰 효과는 여기 잘 적혀 있죠. Electric vehicles are a fundamentally better platform for autonomy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전기차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훨씬 더 나은 플랫폼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기차만이 자율주행을 제대로 시행을 할 수 있어요. 자율주행을 있어서는 강력한 컴퓨팅 파워와 전력이 필요한데 전기차만이 이를 뒷받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정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레거시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수년 전부터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내연기관 차량은 마치 폴더폰을 사용하면서 말을 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주변에서 폴더폰이라든지 말을 타는 사람을 거의 만나볼 수가 없죠. 대부분 스마트폰을 쓰면서 자동차를 타고 있을 것입니다. 즉, 이 말인즉슨 내연기관 차량은 폴더폰과 말처럼 이제 사라지는 제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기존 산업에만 익숙한 레거시들은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자, 이러다가는 도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주행이 근본적으로 시장의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제 내연기관 차는 폴더폰과 승마와 같은 옛 추억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다르죠. 이러한 미래 청사진을 그리면서 착실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 기존 내연기관 레거시 업체들이 아직은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이버캡이 대량으로 풀리기 시작하면 이제 정말 잘 인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실제로 레거시 기업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사이버캡입니다. 사이버캡이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기존 소비자들이 차량을 사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구매 욕구가 굉장히 저하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뜩이나 편리한 택시를 이제 전철이라든지 버스 타듯이 그러한 저비용으로 탈 수가 있다라고 하면 차량을 더 이상 구매할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차량 구매 욕구 저하는 레거시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통해서 운송 서비스에 따른 수익을 만들어내겠지만 기존의 레거시의 비즈니스 모델이 차량 판매와 그에 따른 AS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아직까지 레거시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본업을 유지하고 있어요. 아직 사이버캡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이버캡이 저 역시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편리함을 추구하고 더 나은 신기술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FSD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테슬라가 가장 앞서가고 있지만 엔비디아라든지 웨이모의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죠. 향후 10년 이내면 엔비디아와 구글도 테슬라 수준의 대안적인 자율주행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와 포드, GM, 현대기아와 같은 레거시 기업들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지만 엔비디아, 구글은 다르죠. 기존의 레거시 카메이커와 경쟁 관계가 있는 업체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레거시 기업들은 엔비디아라든지 구글이 자율주행 솔루션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만약 사이버캡의 성공이 늦어진다라고 하면 레거시 기업들은 시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천천히 엔비디아라든지 구글의 솔루션을 탑재하면서 자율주행 시대로 나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이버캡은 내년부터 풀리기 시작을 하겠죠. 사이버캡이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 그제서야 레거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 테슬라의 FSD를 라이선싱을 하거나 아니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주제가 테슬라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문제는 역시나 규제가 될 수 있겠죠. 레거시의 사주를 받고 있는 정치인이라든지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력들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확장에 규제라는 잣대로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타다 사태도 있었죠. 자,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미국 정부는 현재 AI의 진심이고 AI 도입을 통해서 중국과도 경쟁을 하고요. 인플레이션도 낮추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트럼프 임기 동안 충분히 승부를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도 깨어있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이소영 국회의원인데요. 테슬라 FSD를 직접 체험을 하고 이러한 신기술이 빨리 보급이 되었으면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결정적인 멘트가 하나 있죠. 장롱 면허인 저도 굳이 수동차 운전을 배울 이유가 없겠다 싶네요. 자, 운전을 배울 필요가 없으면 차량을 구매할 필요도 없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이런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캡이 성공을 하게 되면 자동차 판매량 저하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는 정말 레거시의 사형 선고예요. 자, 그리고 이소영 국회의원의 이러한 글을 테슬라 대표적인 인플루언서죠, 소요 메리님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소영리 사우스 코리안 로우 메이커라고 적혀 있죠. 이소영 국회의원은 이렇게 발언을 남겼습니다. 더 많은 정책 위반자들이 이를 시도해 보도록 장려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동료 국회의원들에게도 FSD를 타보라고 권유를 한다는 뜻이 되겠죠. 한국은 혁신과 신기술을 사랑하는 나라이므로 FSD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를 하루빨리 보고 싶습니다. 라는 발언까지 남겼고요. 이를 일론 머스크도 인용을 했어요. 자, 이런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나라에도 FSD가 좀 더 빠른 속도로 풀릴 수 있겠죠. 현재는 미국산 차량 약 1000여 대만 국내에서 FSD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규제가 유럽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 또는 3월 내에 네덜란드부터 FSD가 지금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전 유럽으로 확대가 될 예정이 있는데, 자, 이러면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산 FSD를 막을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 내 FSD 역시 유럽을 따라가고 있어요. 유럽에서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중국에서도 완전 승인이 될 것이고, 이는 곧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수입되는 중국산 모델 Y3에도 FSD가 사용 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깨어있는 국회의원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고요. 만약 이게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규제 발목에 걸린다라고 하면은 미국산 모델 Y3의 수입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에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 Y3 스탠다드 버전은 싸게 팔리고 있으니까 미국산 모델 Y3의 스탠다드 버전 도입도 내년이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국산만 쓰고 있는 중국산 모델 Y3를 쓰고 있는 고객들에게는 굉장히 큰 차별이라고 느끼겠죠. 그렇게 되면 역시나 중국산 모델 3Y에도 내년이면 FSD가 도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겠고요. 자, 하지만 이소영 국회의원과는 다르게 굉장히 꽉 막힌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장부터 이찬진 금감원장까지 최근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우리와 같은 서민 개미 투자자들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서학개미를 막아라 라는 말까지 하고 있어요.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런 말까지 남겼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계좌 중 절반가량이 손실을 보고 있고, 증권사들의 해외 증권 위탁 매매 수수료가 2년간 3배가량 오른 점을 비교하면 영업 행태 전반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증권사 해외 증권 영업 중단까지 거론을 했어요. 어떻게는 잘 오르는 테슬라에 투자를 해서 의미 있는 자산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서학개미를 이렇게까지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솔직히 미국 주식 투자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가장 큰 거는 이 한국은행장이 제공을 하고 있죠. 미국은 금리가 높고 우리는 미국보다 금리가 거의 2%가량 낮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솔직히 돈을 많이 풀어 제꼈어요. 상대적으로 M2 증가율이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훨씬 더 최근 높았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에게 뭐 20만 원, 15만 원씩 돈을 뿌리기도 했었죠. 죄 없는 성악개미까지 이렇게 비난을 한다라는 것. 자, 언제든지 규제가 잠시 발목을 걸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요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의 콕스 오토모티브 인더스트리에서 데이터를 하나 내놓았어요. 바로 4분기 판매량 예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도요타는 전분기 대비로나 전년 동기 대비로나 판매량이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도요타는 대표적인 내연기관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테슬라는 전기차만 생산 판매하는 회사죠. 4분기 미국 판매량을 16만 2천 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12만 6천 대 수준으로만 보고 있어요. 자,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 하락하는 수준이고 전분기 대비 무려 30%나 빠지는 수준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3분기 판매량은 좋을 수밖에 없었죠. 4분기에 EV 크레딧이 없어지기 때문에 3분기에 대부분의 고객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 판매량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2025년 전체 미국 판매량도 57만 7천 대로 예상을 하면서 2024년 63만 3천 대보다 8.9% 저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미국 시장 내 마켓쉐어도 작년 4%에서 3.5%로 올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수치가 물론 테슬라 전체 판매량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역대급 판매량이 나왔고 다른 시장에서도 선전을 하고 있어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시장이 미국 시장인 만큼 미국 시장의 판매량 저하는 우려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4분기 인도량은 1월 2일쯤에 나올 것 같은데 인도량이 낮게 나오면 주가가 잠시 쉬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하지만 시장이 이러한 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4분기부터 EV 크레딧이 없어질 거라는 것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최근 1개월간 21%라는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챗GPT로 대변이 되는 이 LLM 모델 기반 AI 기업들보다 훨씬 더 나은 성적을 최근 한 달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최근 테슬라 주가는 이 인도량 우려보다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호재가 더욱더 잘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만약 EV 보조금 삭제에 따라서 4분기 인도량이 적게 나와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찬스로 삼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년에 뭐 여기저기에서 규제가 나오면서 잠시 발목을 걸 수는 있지만 이소영 국회의원의 얘기처럼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FSD를 원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로보택시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긴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